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알로하.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마우이로 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우이의 하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블랙샌드를 비롯해 공원, 제가 서 있는 곳도 하나의 공원이기도 한데 정말 동그랗게 둘러싸인 큰 나무들과 잔디 멋집니다. 독특하게 이곳 마우이는 공원과 그리고 적은 폭포, 큰 폭포, 그리고 기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북이들의 식구들, 때로 있었던 바다까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 가는 길에 너무 험난한 길이어가지고요. 지금 걱정이 조금 많이 더 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조금 무서울 정도로 절벽과 산이 이렇게 있어서요. 계속적으로 더 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모험을 또 하면서 조심조심 제가 가고 영상을 찍어서 마우이에 오시게 되면 하나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 내용 어떤 것이 한국에서 또 나 있는지, 미국과는 얼마나 비슷하게 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분석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폭락을 계속하고 있죠. 달러는 이제 1,360원을 넘으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지? 맞춰라 안 맞춰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들 알아서들 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3분기 성장률 전망치 웃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론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초점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4.9% 짱짱짱 나왔습니다. 고금리 공포가 이제 커졌고요. 세계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는 요인으로 미국 장기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96%로 다시 5%를 코앞에 두고요. 26일에도 장중 4.9%대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는 미국 경제 나홀로 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국채에 모두 쏠려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JP 모건 같은 경우는 7%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6%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6%까지 올라가면 저도 미국 국채를 10년 너무 길긴 한데 돈 크게 벌죠. 10년을 계산해서 5%, 6%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가 될까요? 와, 엄청납니다. 100만 불만 하더라도 얼마씩 받는 건가? 한 달에 6,000불씩. 오 마이 갓. 투자할 만하다라는 이제 라스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날 발표된 3분기 7월에서 9월 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는 강력한 미 소비를 바탕으로 시장 전망치 4.7%를 완전히 뛰어넘는 4.9%로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요. 팬데믹 기저효과가 있던 2021년 4분기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해
노동시장 과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완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중앙은행 ECB도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연속 올리던 기준금리를 기존 4.5%를 유지해 첫 동결을 결정했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 월가에서는 최근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장기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패널 토론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요, 포퓰리즘과 반도체법 같은 미 정부 재정 부양책, 재정 적자는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블랙록 레리 핑크 대단하신 분이죠. 한마디 한 것이 또 주식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효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고요. 시장 기준금리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에 많이 의존해 금리에 민감한 반도체 등 기술 기업 실적 우려로 이어진다. 연일 기술주 S&P 500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요, 4천이 무너지지 않는가에 대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제 제가 방송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식 60%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1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정말 그렇게 가는 건가요? 미국의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진다. 고금리 모기지 상환 비용이 월세보다 52%가 많아 주택 구매 조건 27년 만에 최악이다. 미국에서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27년 만에 가장 힘들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0%만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받아서 이렇게 집을 30년 동안 살고 쓰고 그리고는 대출을 다 갚게 되죠. 30년 쭉 갚아 나가면 그 중간에 또 값이 좀 올라서 파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막 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자 이렇게 8%까지 올라가면서요, 이제 그 실현이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통화 긴축 정책으로 상승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탓에 주택 구매 희망자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요, 매달 나눠내야 하는 신규 모기지 상환 비용은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5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사는 것보다 이자 내고 집을 사는 것이 더 높은, 이자가 더 높은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CBRE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6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고 이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모기지 상환 비용이 월세보다 약 12% 낮은 상황이 이어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 3% 은행에서 이자였기 때문에 월세가 더 높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모기지 상환 비용과 월세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5죠. 현재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는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5%대를 돌파했고요. 미국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출 상품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8% 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3.0% 미만이었던 2년 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도 모기지 상한 부담을 늘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에 따르면요. 지난 8월 미 전역의 주택가격 총액은 46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8%에 달하는 모기지 금리의 실수요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줄어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얼마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사로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미국의 집,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조금 돌아가는 거 미국 다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왜 주택값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균형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한 이유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1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 이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주택가격 상승은 월세를 자극할 수 있지만 임대시장의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상승 폭도 모기지 상황에 비해서는 현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세들 2, 3년 전에 받은 거나 지금 현재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집 마련의 꿈, 미국도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3분기 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 전망치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계속 고공행진 간다가 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쪽에 거의 다 왔고요. 마우이의 하나. 제가 있었던 와일레아 쪽에서 하나까지 오는데 와, 정말 2시간 넘게 걸린 이유는 바로 꼬불꼬불한 고갯길에 꼬부랑 부르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제가 왔습니다. 너무 멀미가 나가지고요. 보신 대로 꼬불꼬불 심했고요. 또 비가 엄청 오다가 또 비가 안 오고 참, 와, 되게 정말 수도 없는 데를 다녔지만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지였습니다. 와서 보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험난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거는 바로 이 아름다운 그리고 신비함, 만날 수 없는, 감히 어디 또 만날 수 없는 그런 멋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서 올리기 위해 왔습니다.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검은 모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요거 지금 요만큼이니까. 여기 또 근데 돌 이게 뭡니까? 동굴인가요? 동굴이에요, 동굴. 네. 네. 동굴이 있는데 여기 통과해서 또 저쪽에 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샌드비치 하나 쪽에 오실 때는요, 인터넷으로 꼭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들어오긴 했는데 물어봤던 게 이제 아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하와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보여줬더니 오케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수기 때는 아이디 가지고 안 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디 외에 꼭
예약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려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인원수가 요 정도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수의 체크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뭐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차는 딱 세워놓는 게 제가 볼 때 몇십 대밖에 못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고요. 요만큼만 받은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엄청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여기는 검은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작은 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 자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모래는 이제 자갈 앞쪽에 모래가 있고요. 거북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아니어도 몇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다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신비감은 있습니다. 오히려 모양이 저 안쪽으로는 조금 뭐 다른 데 있지 않는 모양의 바위와 돌이 구성이 돼서요. 화산 뭐 폭발로 다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독특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파도도 조금만 빛이 앞으로 떠내려와서 그런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른 비치의 바다 모양하고는 아마도 재미있고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은 마우이의 블랙샌드 비치에서 여러분 인사드렸습니다. 한 주 모두 즐거우시고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마우이 블랙샌드 비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할로.